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9페이지 제9강 강제집행입니다. 거기 보시면 강제이행 나와요. 그리고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또 나오죠? 불법행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 문제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제이행을 갖다가 할 때 뭐가 있어요? 직접강제. 직접강제. 그 다음에 대체집행.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불법행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 채무불이행이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불법행위입니다, 여러분. 불법행위. 불법행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직접강제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압류,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구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압류, 가압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집행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공사, 도급계약, 수리비 계약, 철거 계약을 했는데 업자가, 시행자가 안 해줘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고 돈을 받아서 다시 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체 집행이다. 이렇게는 붙여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는 뭐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빌려간 돈을 주지 않으면 월 얼마 정도의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간접강제를 심리적 압박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행 시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 이런 게 바로 간접강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채무 불이행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입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주는 행위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법 35조에 보시면 우리 개인, 자연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불법행위도 있습니다. 그건 요건을 갖춰야 돼.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은 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돼야 돼요. 여기는 그중에 대표기관이면 되는 겁니다. 대표기관은 이사, 직무, 대행자, 청산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 임시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청산인, 직무, 대행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야 되는데 758조 이것도 불법행위예요. 이 불법행위는 특수 불법행위다 이렇게는 붙이는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에요.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설치한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거 무슨 얘기예요? 건물에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그 손해배상해 주는 게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그냥 불법행위하면요. 사기, 강박, 교통사고, 폭행.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럼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주게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치료비 내놔! 이게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여러분. 손해배상.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행위를 갖다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49페이지 보시면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는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49페이지 공부하셨고요. 이어서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 50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0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불법행위 나온 김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759조 민법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애견을 드리고 강아지를 드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강아지가 이웃집 꼬마를 물어버렸네? 그럼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해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다. 이렇게는 묻혀요. 그 다음에 760조는 공동불법행위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불법행위. 자, 불법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주는 행위. 자, 추상적이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기나 강박을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또 폭행, 친구 때리면 불법행위입니다. 또 교통사고도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거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치료비가 아니에요. 수리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760조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자,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일진이래요. 그런데 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김얼빵이래요. 좀 얼빵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를 돈도 뺏고 가끔 패고 해서 이 친구를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네. 자,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여러분? 거꾸로 하면 살자 이겁니다.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역경에 처해 있는 분이 좀 많이 있어요. 역경에 처해 있는 분은 그거 견디면 바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 역경을 견디면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하면 뭐예요? 되지. 전진이지. 전진.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자살했대, 자살을. 그러면 이때 뭐를 한 거예요?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친구에게 뭐를 한 거예요?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주는 행위.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때 그냥 불법행위가 아니라 바로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의 부모도 공동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가해자의 부모도. 또 누구? 지자체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또 누구 더? 그렇지.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도 고의과실 인정이 된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공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동불법행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불법행위를 총 정리하셨습니다. understand, 모른다스탠. understand이죠?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이어서 50페이지 40번, 48번 넘어갑니다. 자, 50페이지 48번 넘어갑니다. 재산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50쪽의 첫 번째 줄 48번입니다. 재산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1번, 한정승인과 포기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하에 법원에 대한 신고로서 해야 한다. 맞죠? 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에? 포기는 포기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포기는 전원이 제출해야 돼. 상속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승계가 돼서 폭탄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은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도 다 채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50쪽 48번의 2번입니다. 승인과 포기의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민법 109조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면. 3번 승인과 포기는 신분행위이므로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틀렸죠? 자,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한 능력자로. 자,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것이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개정됐지. 뭐라고 개정됐습니까, 여러분? 응? 뭐라고 개정됐어요? 그렇죠. 2013년 7월 1일부터는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야 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개정 전, 이것이 개정 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이거는 만 20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한정치산자 있었죠? 요거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첫 문제 나올 수 있어. 개정 후 파악하셔야 돼.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개정 후. 한정치산자는 뭐로 바뀌었을까? 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바뀌었죠? 금치산자 뭐로 바뀌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 우리 파악해야 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따라서 50쪽의 48번의 3번. 제한 능력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는 개정 전은 미성년자는 친권자, 부모와 후견인, 부모 없을 때 삼촌 등을 선임한 후견인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 후에는 친권자 부모와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법과대학 1학년 학생들한테 중간고사를 냈거든요.
법정 대리인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딱 한 학생이 변호사 이렇게 써놓고 나갔더라고. 법정 대리는 변호사 아니죠?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지. 법정 대리는 친권자와 후견인 얘기하는 거예요. 친권자와 후견인. 따라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따라서 동의 없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틀린 겁니다. 4번 승인과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맞죠? 5번 할부 취득한 시설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맞죠? 3번 맨 끝에가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49번입니다. 화폐 수량설에서 도출한 총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화폐 수량설에서 도출했대요. 화폐 수량설에서 도출한 뭘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이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정확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류가 좀 있어요. 이것이 행정고시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약간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풀면 되고 이 문제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요거 파악하시면 돼요. 총 수요 곡선의 우회항입니다. 피구의 재산효과, 요거죠? 피구의 재산효과. 그거는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해. 소비자들이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소비를 늘려요. 물가가 하락하면 많이 사요. 싸니까. 소비를 늘림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입니다.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이거는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돼. 그 다음에는 맨델 플레밍의 환율 효과입니다. 맨델 플레밍의 환율 효과. 자,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해서 순수한 순수출이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순수출.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입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가 되면 세금이 인하가 되고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죠. 투자 지출이 증가가 되면요. 투자 지출이 증가가 되면요. 그거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장래 경기가 낙관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정부 구입이 증가가 되면요.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국방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요. 해외 경기가 호황이 되고 실질 환율 상승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하고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느냐,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 되느냐, 요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49번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풀어보시고 51페이지 50번 넘어갑니다. 51페이지 50번 넘어가시면 다음 중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죠. 자위권. 자, 이것은 권리의 분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권리의 분류. 자, 권리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눠요. 공법상의 권리는 공권이다 그래요. 제일 쉬운 거 선거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사의 권리, 그거는 사권이다 하시는 거죠. 사권은 개인과 개인사의 권리인데 바로 민법상의 권리, 상법상의 권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의 권리, 상법상의 권리. 이거는요, 헌법, 행정법, 소송법, 국제법, 형법상의 권리죠.
자, 세 번째는 사회권 하는 권리도 있어요. 사회권 하면 이거는 사회법, 노동법상의 권리, 경제법상의 권리, 예?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사건은 민법상의 권리, 상법상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법과 상법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니까. 그걸 법률용어로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는 크게 나누면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뭐가 있느냐?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첫 번째 재산권이 있어요. 두 번째 인격권이 있습니다. 인격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예? 가족권, 가족법상의 권리. 네 번째는 뭐가 있대? 사원권, 사원으로서의 권리.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작용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작용에 분류하시면 첫 번째 지배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권.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권리. 그 다음 무슨 권리가 있을까? 세 번째 형성권. 이런 권리가 있다고. 형성권. 네 번째는 항변권이다.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자익권, 공익권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사원권. 자익권, 자익권 이런 거 있죠? 자익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익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익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익 배당 청구권, 이익 분배 청구권. 이익 배당 청구권, 이익 분배 청구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익권 하면 뭐가 있을까? 주권, 주식, 교부 청구권. 주식, 주권, 교부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또 주식, 전환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전환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또 명의 개서 청구권, 이런 거 있어요. 명의 개서 청구권, 이런 거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신주 인수권. 신문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신주 인수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주 인수 청구권. 그 다음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익권이다. 이렇게 좀 붙여요. 자, 요번에는 하나 더 해볼까요? 설비 이용 청구권, 설비 이용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번에는 공익권, 사원으로서의 갖는 권리, 사원으로서 누리는 권리, 이거는 자익권과 공익권을 나누는데, 공익권은 뭐가 있느냐? 의결권, 이런 거 있는 거지. 의결권이 공익권이에요. 의결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런 것이 공익권입니다, 여러분. 또 각종 소송의 제기권, 각종의 소송 제기권, 각종의 소송 제기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청구권,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업무 집행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 집행권. 업무 집행권. 이런 것이 공익권이에요. 공익권. 또 소수사원권 있죠? 이게 소속이 공익이에요. 소수사원권.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공익권은 이런 게 있고 자익권은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정리해 두시면 이런 것은 손쉽게 고를 수 있어요. 자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익권을 고르라는 거죠.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의결권. 의결권은 공익권에 해당합니다. 사원권 중에서. 따라서 정답은 51페이지 50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4번. 4번. 자, 우리 권리의 종류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우리 물권과 채권에 생각해 봅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낸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8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8가지는 지난 시간에 하셨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인수지, 유치권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경매. 자, 채권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계약하시면 채권 채무가 발생되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돼. 그래서 계약상의 권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X 토지를 판대요. 그래서 매수인들이 이 X 토지를 1억에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잔금까지 줬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이 뭐죠? 특정인, 권리자가 다른 특정인,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일정한 행위, 급부는 뭐예요? 등기청구권, 잔금 주고. 네? 또 매도인 쪽에서는 대금지급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등기필증 인감을 받아서 아니면 미리 법무사무실에 맡겨놨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의뢰 명의로 했어요. 그럼 이때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거죠. 소유권도 물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물권이 뭐예요?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 법정주에 따라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형성권 중요한데 형성권 파악해 봅니다. 형성권은 3가지로 나눠요. 재산권, 물권은 8가지가 있다. 우리 파악하셨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거.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거. 아까 공부한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취소, 상계, 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상 행사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야 돼. 그런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친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세 번째는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쓰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므로 무늬만 청구권이고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듣기 위해서 우리 간단히 파악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1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빌렸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따라서 보증금을 1억을 지급하고 차임은 매년 말, 자, 건물이나 주택은 매월 말 월세입니다. 그러나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12월 말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5년 동안 토지 임차인 을이 토지 임대인 갑 소유 토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니 동의 승낙 없이 가 건물을 설치했네. 임차인이 가 건물을 설치했다는 건 임차인이 자본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 가 건물을 설치해서 뭘 운영하셨어요, 여러분? 갈비집을 운영하셨지. 그런데 5년 동안 건축비도 못 건졌어. 건축비도 못 건지니까 어떻게 했대? 그렇죠.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하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냐? 계약 갱신 청구권은 진짜로 청구권이에요. 왜? 거절할 수 있으니까. 왜 거절을 한대요? 5년 동안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땅 주인이 왔을 때 갈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안 줬습니다. 그럼 시골 어른이라면 뭐가 없다고 그래? 싸가지가 없다고. 또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술도 안 사고 결정적인 것은 땅 주인 아들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안 냈대. 그러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대번 거절해 버린다니까. 그러면 자본을 투자했으므로 투자 자본의 회수를 위해서 그러면 어르신 시가대로 사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도. 그게 중요합니다.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건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매입해야 되지만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시가대로 사십시오 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대로 사시오 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는 무늬만 청구권이고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토지 소유자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작용한 분류 형성권과 내용한 분류 재산권, 물권과 채권 등은 구분하시고 사원으로서의 권리, 공익권이냐 자익권이냐 이런 정도를 구분하시면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 자, 51페이지 50번 공부하셨죠? 이어서 51번입니다. 51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 수업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